그리고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시면서 관리를 받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엑스레이고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엑스레이입니다. 완전히 거의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 엑스레이 이렇다고 이제 폐 기능이 처음부터 다 정상이 되지는 않고요. 첫 1년까지 관리를 잘 받으셔야지 폐 기능이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폐 기능이 수술을 했는데도 난 아직 숨이 찬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잘 받으시면 점차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의 핵심은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어떤 면역 억제제와 그리고 이제 감염이랑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예방 치료제, 그다음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조기에 치료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관리를 잘 받으시면 면역 내성이란 것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장기를 우리 면역 기관들이 다른 것들로 오인을 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에 이렇게 사나운 동물들이 같이 지내는 이 전설에 나온 키메라처럼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첫 1년이 지나면 보통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호흡기에 오는 자극의 바이러스 감염이랑 먼지, 꽃가루 같은 이런 자극에도 거부 반응이 오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1년 동안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 숨이 차거나 하면 빨리 병원을 오셔가지고 문제를 발견하셔서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주저하는 이유는 다들 이게 선생님이 말한 그런 증상인지 애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가검진 준비물들을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체중계로 체중이 빠지는지, 그 다음에 열이 나는지 체온계, 그리고 혈당계, 그 다음에 혈압계, 그리고 이거는 간이 이제 폐 기능 검사하는 이제 호기 유량 검사계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호흡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지를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한 10% 이상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 저는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외에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도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들도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암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식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식하고 드시게 되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암의 진행을 이제 빠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식한 사람들에서도 암이 생기는 경우가 한 5% 정도로 조금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암 치료를 잘 받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이랑 골수 이식을 한 분 하고 이제 이식 숙주 편대 반응이 생긴 폐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식을 선별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 후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학회에서는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상향이 돼서 70세 이상에서는 이식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통은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65세 이상도 이제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찍 폐 이식을 보통은 권고합니다. 한쪽만 해서 수술 범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식 과정을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조금 비유를 하는데, 힘든 투병 과정을, 이식 전 투병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힘든 수술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나이만으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식을 받고 결과가 안 좋거나 굉장히 장기간 투병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65세 이상에서는 이식을 받으실 때 아무래도 이제 성공률이 조금 낮으니 심사숙고하시고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한 이제 면담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폐이식 결과가 조금 나쁘다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3차까지는 맞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맞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mRNA 백신이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환자들이 이제 이런 백신을 맞는 목적이 뭐 일반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폐렴이나 이런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과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 항체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비교 연구를 해봤는데 건강한 병원 직원들은 약 80%가 2차 접종 후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데 이식 환자들은 15%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다 3차를 맞으라고 이제 권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외국에서 한 연구에서도 2차를 맞기 전에 항체 형성률이 40%인데 3차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이제 7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봐서 이제 3차 접종까지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mRNA 백신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mRNA 백신이 이제 앞에서 맞았는데 이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3차를 접종하시는 것을 이제 권하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근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3차에서 아무 부작용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는 것도 코로나를 뭐 걸리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들은 걸리고 나면 일부에서는 이제 폐가 섬유화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식폐에 좀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영양 관련해서도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초기에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안 느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들고 오신 책이 하나 있네요. 3년 고개. 네. 사실은 이식을 대기하거나 이식을 받은 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고요.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생존기간 3년, 뭐 폐이식 환자들은 6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사로서 해야 되는 이제 의무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치의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3년 고개 이야기의 결과처럼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를 받다 보면 3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9년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꼭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